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프랑스 남부에 있는 도시, 정확히 말하면 동남부에 있는 도시를 한번 떠나가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코트 다주르라는 지방입니다. 제가 출장을 코트 다주르로 갔었을 때 처음에는 목가적인 분위기만 생각하고 갔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코트 다주르 지방에는요, 세계적인 IT 혁신 기업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그 프랑스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불리웠던 코트 다주르가 어떻게 IT 최고의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게 됐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트 다주르가 어디 있는지부터 설명드려야겠죠. 바로 프랑스 전체에서 이렇게 동남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요, 우리로 따지면 제가 그 지역을 별로 뭐 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비유적으로 표현을 드리자면 우리 땅끝 해남 마을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청정 지역입니다. 그만큼 반대로 얘기하면 발전은 안 된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프랑스에서도 우리나라처럼 국토 균형 발전이 큰 이슈가 된 적이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가장 낙후된 지역도 뭔가 발전의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코트 다주르를 발전할 수 있는 테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낙후된 코트 다주르 지방을 어떻게 하면 대규모로 발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떠한 산업 여건도 갖추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천혜의 자연 환경을 우리가 무기로 삼아보자 라고 해서 대규모 관광단지를 육성하기로 법을 제정합니다. 여기는 지중해 연안이기도 하니까 정말 풍광도 좋고요. 그리고 인근엔 와인 농장들이 많기 때문에 와인 체험 등을 통해서 나름대로 관광 상품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바로 이러한 판단 아래 대통령령을 수립해서 그리고 대통령령에 의거해서 프랑스의 재무부, 내무부, 청소년 스포츠, 여가부, 교통부 등이 참여해서 이 도시를 관광단지로 만드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자, 어떤 일들이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관광단지를 정작 딱 만들어 놨더니 어라 이상한 것은 이 지역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관광회사라든가 관광문의가 아니라 오히려 첨단 기업들 아니면 첨단 기업들의 부설 연구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거기 코트 다주르 지방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주무관님 정도 되겠죠. 주무관님께 전화해서 우리는 어떤 회사인데요. 거기 우리 회사가 입주하고 싶은데 그런 입주할 수 있는 뭐 단지나 아니면 부지가 있을까요? 이런 문의가 자꾸 오는 겁니다. 처음에 프랑스 관료들은 이런 문의가 왔었어요. 때, 여기는 관광단지입니다 하면서 그냥 끊어버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약간 이제 높으신 분께서, 요즘 어떻게 일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느냐, 어떻게 일은 잘 되냐, 이런 덕담을 하는 과정에서 한 분이, 요즘 업무를 하기에 자꾸 불편한 게 이상하게 우리 관광단지와 관련 없는 기업들이 자꾸 전화를 해서 부지 문의를 많이 합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덕담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놓치지 않은 어떤 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러지 말고 그 회사들에게 다시 전화해서 왜 우리가 관광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알고 여길 전화했느냐, 또 여기에 왜 전화했는지를 한번 물어봐 달라고 다시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만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전화를 걸었던 IBM,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필립스, 알카델 이런 글로벌 하이테크 기업들은 바로 우리가 찾던 부지가 그런 관광단지예요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석학들, 세계적인 하이브레인들이 IBM도 취업을 할 거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도 취업을 할 거고 필립스나 알카델도 취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해서 살고 싶은 지역은 크게 두 가지라는 겁니다. 홍콩, 런던, 뉴욕, 싱가포르와 같은 메트로폴리탄이거나 아니면 중장기적인 연구를 하는 곳은 목가적이면서 전원적이면서 내 생활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도시, 무슨 관광지에 휴양지에 온 것 같은 곳에서 내가 연구하면 정말 잘할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 회사들은 이미 세계적인 어떤 뭐랄까요, 명소, 대도시에는 이미 회사의 오피스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렇다면 우리 연구자들 중에서 목가적인 환경 속에서 안정감 있게 중장기적인 연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부지, 그럼 그런 관광지는 어디 있을까 찾다가
바로 코트 다지르에 전화를 한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캐치했던 바로 프랑스 정부는요, 법을 바꾸죠. 그래서 코트 다지르를 단순히 관광단지가 아니라 최첨단 하이테크 기업들이 연구할 수 있는 연구단지로 저 땅의 목적, 지목을 바꾸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회사들이 모두 코트 다지르에 다시 입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트 다지르는요,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불리우는 곳으로 완전히 탈바꿈됐죠. 프랑스에서 가장 낙후됐던 도시에서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바꿨던 코트 다지르. 그 코트 다지르가 이렇게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바뀔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정말 저도 가서 살고 싶은 도시, 즉 문화관광으로 인해서 도시 자체를 그냥 어설프게 파리라든가 런던이나 뉴욕을 흉내낸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문화적인 컨셉으로 바꾼 것이죠. 자,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산업단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자원, 유통, 회사 등을 고려해서 산업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성공적인 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었다면, 최근에는 이런 하이테크 기업들의 하이 브랜드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급 리조트가 회사보다 먼저 필요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휴양지를 만드는 것이 회사보다 먼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평생 학습에 대한, 재교육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큽니다. 세계적인 대학을 유치하거나 대학원을 유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성공적인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산업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산업정책 및 관광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결론 부분은요,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코트 다지르에서 내가 거기서 연구하고 싶어요, 거기서 회사 다니고 싶어요 라는 소리가 안 나오실까, 아니면 과연 나올까, 그걸 코트 다지르의 전경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로 여기가 코트 다지르입니다. 정말 가서 살고 싶죠? 여기 지중해 연안이 보이고요. 집도 고즈넉스럽게 참 이쁜 집들이 골목골목 옹기종기 있고요. 또 다른 풍광이에요. 저쪽 안쪽에서는 또 이런 아주 고풍스러운 뭐랄까요, 뭐 성이 하나 있고, 이런 이거는 굉장히 큰 요트네요. 이런 작은 요트로 연구 끝나고 가족들끼리 요트 하면서 낚시를 할 수도 있고 그냥 요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꿈꿀 수 있는 도시죠. 바로 이 코트 다지르가 진정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바로 우리 스스로도 몰랐던 우리 지역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저쪽에 있구나 라는 것을 찾을 수 있었던 공무원들의 오픈 마인드, 그리고 그런 것에 맞춰서 전략을 새로 수정했던, 어떻게 보면 정책 이반자들의 성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어봅니다. 자, 우리나라도 너무 외진 곳에 있다고, 그래서 서울에서 너무 멀다고, 수도권에서 너무 멀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외진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례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